안녕하세요, 박빌딩입니다. 최근에 집값 상승률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가파르게 움직이고 직장인 소득으로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집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소액 자본이면서 직장인도 투자에 한번 입문해 볼 수 있고 노후 자금으로 마련했지만 좀 금액대가 넉넉하지 않았던 소액 자본 가지고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유망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용산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용산구는 강남구 땅에 비례해서 그 면적이 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인구도 강남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많이 적은 인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강남을 제치고 서울시에서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면 토지 면적은 적은데 이 대부분의 토지마저도 개발 사업으로 다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미래 가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집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용산의 부동산 거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단독이나 다가구,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자체가 2%대에 밖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너무 노후되어서 수익률이 낮다든지 너무 매매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그 임대차 구성이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가 않은데 그마저도 매물 구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죠. 이런 빌딩 사례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소형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잘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유 역시 용산구는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개발 사업들이 단계별로 장기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지만은 오늘은 소액 자본 가지고서 어떻게든 큰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그 용산 내의 유망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바로 효창동이 되겠는데요. 오늘 효창동에 대해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창동을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요, 3도심 내에 이 용산이 위치하고 있죠. 이 용산 내에서도 교통망 인프라가 가장 우수한 지역입니다. 효창 역세권은 6호선과 경의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좌로는 공덕역, 우로는 삼각지, 하단은 용산, 상단부에는 서울역이 있죠. 1호선과 4호선, 6호선, 경의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그 이외에도 추가로 신설되는 개발 사업들이 있죠. GTX 두 가지 라인과 신분당선 연장, 그리고 신안산선 2단계 연장까지 10가지 노선이 교차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의 요충 지역입니다. 효창공원역은 경의선 타고 다음장 과정이 바로 용산에 있기 때문에 이런 확충되는 교통안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 10가지 노선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3도심이죠. 종로, 광화문이나 여의도, 강남까지 자가로도 이용이 편리하겠지만은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다 확충이 되면은 어디든지 1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부동산 가격은 이 지하철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죠. 서울에서 10가지 노선이 교차하는 자치구는 용산구가 유일무이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이유로 들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이 지도를 살펴보았을 때요, 1999년도에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던 효창파크 프레지오 사업이 있고요. 4구역과 5구역, 6구역은 한남동 재정비 촉진지구, 한남뉴타운이 이제 지정될 때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사업의 속도를 보시면 한남뉴타운은 3구역이 관리처분 전 단계에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딜레이가 지연되고 있는데,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4구역, 5구역은 입주를 완료했고 최근에는 6구역이 150대 1 경쟁률로 완판이 되었습니다. 또 살펴보시게 되면 효창 5구역이 대장 아파트로 등재가 되어 있어서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시더라도 25평대가 13억 원에 계약된 것을 볼 수 있죠. 30평대는 15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추격 매수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추가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효창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고, 청파 1구역 역시 조합이 설립돼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내에서 재개발이 가장 활성화가 된 지역이면서 재정비를 갈망하는 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최근에 조합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원들이 크게 수익을 보니까 재개발로 지정이 되지 않았던 이 낡고 노후된 주택가에서도 재개발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효창동 같은 경우 임장을 오시게 되면 기반시설이나 인프라, 도로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주택가도 도시가스도 공급이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면 단기에는 개발이익에 따라서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재개발로 입주권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투자자가 요구하는 니즈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부동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장 큰 이유죠. 세 번째입니다. 용산의 도는 경부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먼저 선례를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용산역세권 면세사업도 들어가고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도 이제 개발이 되었죠. 여기에 딱 맞춰서 HDC 현대산업개발이 본사업을 이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LG U+나 아모레퍼시픽, 최근에는 방탄소년단이 포함되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사옥을 이전했죠. 이렇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이제 기업체들도 꾸준하게 본사를 이전함으로써 이 용산역세권의 고용 창출이나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죠.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다 보니까 이미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개발 사업이 아닌 단기적인 상황만 봤을 때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동부이천동이나 서부이천동, 이 효창동 일대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내다볼 필요가 있어요. 용산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송 2차례 소송 끝에 코레일에서 승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역 발주가 들어가서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구축이 됐을 때 가장 단기에는 2023년도에 부지 매각을 통해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기대 심리가 많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고요. 용산역세권 일대에는 크고 작은 특별계획구역들이 많습니다. 용산역 전매 1구역과 2구역은 대우와 삼성물산에서 개발이 됐고, 바로 길 건너 있는 4구역 같은 경우에도 효성건설에서 해링턴 플레이스를 개발을 했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길 건너에 있습니다. 부영건설에서 2014년도에 국방부에서 매입한 토지가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났죠. 용적률 340%에 최고 높이 34층 높이로 해서 최고급 아파트로 개발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됐고, 코레일이 소유하고 있던 이 병원 부지 역시 HDC와 컨소시엄을 통해서 복합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용산역세권을 전면으로 해서 단기와 장기에 크고 작은 개발 사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용산역세권이 지가가 상향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효창공원 역세권 일대가 되겠고요. 자,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캠프킨 부지 사업이 있습니다. LH에서 미군 베이스를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평택 기지 개발 사업에 조달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최근에 유엔사 부지가 11 건설사에 매각이 되었죠. 자, 두 번째는 캠프킨 부지 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용역에 착수하게 되고 적어도 2022년도에 LH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복합적으로 업무시설이 확충되게 됩니다. 최고 높이 50층 8개 동으로 입지 규제 최소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수없이 많은 다양한 고용 창출과 일거리가 창출이 됐을 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 부동산이 효창 역세권 일대가 가장 역세권이면서 가장 도보로 접근하기 좋은 입지적 강점이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있는데요. 상단부의 서울 역세권입니다. 용산역과 서울 역세권은 GTX BC 라인이 들어가는 노선이죠. 강남까지도 출퇴근이 10분이면 이동 가능한 이제 요충 교통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겠는데, 서울역은 북부 개발 사업이 하나로 컨소시엄이 확정이 됐죠. 마찬가지로 주거와 상업이 공존하는 마이스 산업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 모든 개발 사업들이 다 경부선에 있습니다. 경부선에서 가장 인접한 효창 역세권이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진입 부동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지도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용산구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한남뉴타운은 소액 자본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죠. 동부이천동과 서부이천동 마찬가지로 소액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범주를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액 자본이 어디로 유동이 돼야 되냐, 이렇게 두 가지 지역에서 볼 수가 있는데, 동후암동과 용산동, 이태원동이 대체 지역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효창, 청파, 원효로 일대가 되겠는데, 이 우측 섹션 같은 경우에는 남산타워에 고도 제한이 있는 건축 규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밀도로 개발이 어려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로 개발한다든지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이 토지 이용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이동하더라도 큰 수혜를 보기는 일단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역세권 형성이 고루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도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 경부선 좌측 라인에 있는 효창 역세권이나 청파동, 원효로 같은 경우에는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과거 10년 전부터 정비 사업이 활성화가 많이 됐던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역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소액 투자가 이동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다
그리고 이 1억대 소액 자본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시장 진입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2015년도에 소액으로 투자했을 때 그 당시에 투룸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고 최근에 전매를 한 매매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거의 4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매매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의 금액을 3천으로 생각했을 때 한 5배가 넘는 금액의 양도 차익을 발생시켰고요. 수치로 보면은 500% 이상의 수익률을 창출했습니다. 용산 투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기에 이루어진 사업들도 있지만 모든 개발 사업들이 10년을 내다보고서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 단돈 1억 정도 가지고서 대지 지분은 6평 이상, 내부 전용 면적은 14평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진입 문이 지금 열렸으니까 더 늦기 전에 임장활동 와보시면 좋겠고요.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질 이 예정 지역들도 도보로 한번 답사를 해보셔서 이 개발 사업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내가 투자한 부동산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 답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